할머니 그때 그 모임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큰돈 날릴 뻔했잖아요. 얼마 전 손녀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그냥 넘겼지만 요즘 들어서야 그 말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실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레 사람을 만나는 일이 소중해집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 건강하게 지내기 위해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하지만 모든 모임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와 경제적 손실, 건강 악화를 가져오는 모임도 있습니다. 친구 따라갔다가 낭패를 보고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후회한 경험 한 번쯤 있지 않으신가요? 노년에 꼭 피해야 할 모임 7가지를 사례와 함께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보고 나면 앞으로 어떤 모임에 가야 할지, 어떤 모임은 피해야 할지 현명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모임은 무료 선물로 유혹하는 위험한 모임입니다.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 해드립니다. 선물도 챙겨드려요. 익숙한 문구 아닙니까? 길거리를 걷다 보면 곳곳에서 무료 선물과 건강검진을 미끼로 한 홍보 행사를 볼 수 있습니다. 노년층에게 이런 제안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 달콤한 유혹 뒤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70세 최영자 할머니는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르신, 무료 건강검진도 해드리고 라면하고 휴지도 드립니다. 요즘 같은 때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꼭 오세요. 마침 혈압도 자주 오르고 몸도 여기저기 쑤시던 터라 혹했습니다. 아침 일찍 모임 장소로 갔더니 친절한 직원들이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라면도 받고 휴지도 받고 혈압도 재주고 혈관 나이까지 알려주며 이것저것 건강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혈관이 많이 막혔어요. 이러다 갑자기 쓰러지시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 건강식품 드시면 확실히 좋아집니다. 요즘 다들 이거 드시고 좋아지셨다니까요. 두세 명이 달라붙어 불안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자꾸 무서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손이 떨리면서도 카드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800만 원. 남편과 어렵게 모아놓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보고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이 안 됐고 찾아갔더니 그 모임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최 할머니는 자책과 스트레스에 시달려 혈압약까지 추가로 처방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비단 최영자 할머니만이 아닙니다. 68세 박정자 할머니는 이웃에게 무료 건강 강좌가 있다며 같이 가보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친한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니 의심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강의 초반에는 혈관 건강, 관절 관리 등 유익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심 식사가 끝난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강사가 갑자기 무서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르신들, 이 나이에 쓰러지면 바로 끝입니다. 뇌졸중으로 반신불수가 되고 자식들한테 짐 되는 경우 많습니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우리 제품을 꼭 드셔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이미 구입하셨습니다. 박 할머니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혹시라도 안 사면 진짜 병에 걸릴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녀도 카드로 1,200만 원짜리 건강기기를 결제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수증을 보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지만 이미 취소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 할머니는 잠을 설쳤고 자녀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소가리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서야 아들에게 어렵게 털어놓았고
아들은 왜 그런 데를 따라갔냐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더 자책했습니다.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 잘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자식들한테 죄만 지었지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년층의 건강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합니다. 쓰러질 수 있다, 큰일 난다는 말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겁을 먹게 됩니다. 건강이 최우선인 나이에 이런 말은 더욱 공포심을 자극합니다. 둘째, 신뢰할 만한 사람을 앞세워 방심하게 만듭니다. 이웃이나 지인과 함께 가는 경우 저 사람도 가니까 괜찮겠지라는 심리로 경계를 풀게 됩니다. 결국 속아도 혼자만 당했다는 자괴감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셋째, 즉각적인 결정을 유도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오늘만 이 가격입니다. 지금 안 사면 늦습니다. 같은 말로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고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노년에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노후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무료, 공짜, 오늘만 특별 같은 말이 나오면 반드시 의심해봐야 합니다. 무료 선물로 사람들을 끌어모은 후 결국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기, 보험 상품 등을 판매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이런 말 뒤에는 늘 우리의 지갑을 노리는 함정이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공짜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모르는 모임이나 낯선 제안은 처음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상책입니다. 혹시 마음이 흔들릴 때는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반드시 상의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노후 자금을 지키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술잔을 강요하는 부담스러운 모임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걱정이야. 한 잔에. 오랜 친구가 건넨 농담 섞인 권유에 가볍게 넘길 수도 있었지만 그 한 잔이 평생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노년의 술자리는 때론 반가운 얼굴을 보는 기쁨보다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66세의 이진수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기대감에 들떠 동창회에 나갔습니다. 모두 반갑게 맞아주었고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 웃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와 함께 술자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이진수, 너 옛날에도 술 잘 마셨잖아. 한 잔 더 해. 친구들은 반강제로 잔을 채웠고 거절하려 해도 이 나이에 무슨 걱정이야. 기분 좋게 마셔. 라며 술잔을 내밀었습니다. 이진수 씨는 결국 몇 잔을 마셨고 집에 돌아와 쓰러졌습니다. 새벽에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에 숨이 막혀 아내가 급히 119를 불러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고 혈압이 위험한 수준입니다. 이 나이에 이렇게 술 드시면 큰일 납니다. 언제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태였어요. 그날 이후 이진수 씨는 건강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자는 도중에도 심장이 두근거려 깨고 술자리에 대한 공포가 생겨 사람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입니다. 서울의 김종래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이었지만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한두 잔쯤이야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뒤 혈압이 치솟아 두통과 어지럼증에 시달렸고 다음날 결국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당시 혈압이 200까지 올라간 상태였고 자칫 잘못했으면 뇌출혈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의사는 술이 약효를 방해했을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김종래 씨는 입원해 있는 동안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자녀들은 왜 그렇게까지 무리했냐고 걱정했지만 그저 오랜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었던 마음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약속이 있어도 술이 있을 것 같으면 일부러 빠지기 시작했고 오히려 사람들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노년에 무심코 참석한 술자리가 우리의 건강과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두 잔 괜찮다는 생각이 큰 후회로 남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술자리 강요 모임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술을 처리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고 알코올 분해 속도가 느려지면서 같은 양의 술도 더 큰 부담을 줍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던 술이 노년에 건강을 치명적으로 해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둘째, 많은 노년층이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 다양한 약을 복용합니다. 알코올은 이 약들의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때로는 부작용을 일으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합니다. 약과 술이 섞이면 단순히 어지러움을 넘어서 심한 경우 심장마비나 뇌출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술자리는 낙상의 위험도 높입니다. 노년층은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뼈가 약하기 때문에 술에 취해 넘어지면 고관절,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넘어져 수술이라도 하게 되면 이후 건강 회복이 어려워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술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간 기능이 약해지고 약물과 술이 상호작용을 일으켜 건강을 위협합니다. 동년배들 사이에서도 한 잔쯤이야라는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한 잔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에선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약 먹고 있어서 안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하세요. 술 대신 차나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모임으로 분위기를 바꿔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친구들과의 순간적인 즐거움이 평생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불평과 부정으로 가득 찬 소모적인 모임입니다. 사람은 주변의 말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남은 몇몇 모임이 우리의 감정과 생활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불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그저 남의 이야기 같던 불평들이 어느새 내 고민처럼 스며들고 결국 마음의 병이 되어 건강과 가족관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69세 김숙희 씨는 노인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과의 주간 모임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삶의 활력소였습니다. 그러나 몇 달 지나자 모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손주 자랑, 건강 이야기로 시작되던 대화는 점점 자식 흉, 며느리 욕,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분노로 변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요새 연락도 안 해. 뭐가 그렇게 바쁜지.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니까. 요즘 애들은 부모 모르는 게 당연하다더라. 이런 말들을 듣다 보면 처음엔 맞장구 치며 동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옵니다. 마침 주말에 찾아온 아들에게 김숙희 씨는 쏘아붙였습니다. 다른 집 아들들은 부모 잘 챙긴다는데 너는 얼굴 보기도 힘들구나. 엄마가 서운해 죽겠다. 갑작스러운 말에 아들은 당황해했고 그날 이후 방문이 줄었습니다. 김숙혜 씨는 모임에 다녀올 때마다 기운이 빠지고 우울해졌습니다. 밤에는 잠을 설치고 자꾸 가슴이 답답해 병원도 찾았습니다. 의사는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마음은 계속 무거웠습니다. 이런 사례는 비단 김숙희 씨만이 아닙니다.
72세 이정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과 점심 모임을 다녀오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 욕, 손주 비교하는 대화를 듣다 보면 자신의 손주도 못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집에 와서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퍼붓고 가족 관계까지 서먹해졌습니다. 이런 불평과 부정으로 가득한 모임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말은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줍니다. 계속 듣다 보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결국 자신도 불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둘째, 가족과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모임에서 듣던 불만들이 집에 돌아와 자녀나 며느리에게 그대로 표출되면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사이가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건강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스트레스는 혈압 상승, 두통, 불면증 등 다양한 신체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은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대신 꽃 구경, 독서 모임, 노래 교실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우리는 노후를 불만과 한숨이 아닌 미소와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자랑과 비교가 난무하는 스트레스 모임입니다. 67세 박순례 할머니는 1년에 한 번 열리는 동창회를 늘 기대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옛 추억을 나누고 그 시절의 웃음을 되새기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반가운 인사가 오가던 자리에 어느새 자식 자랑과 손주 자랑이 주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부장 승진했어. 요즘 해외 출장이 많아서 바빠 죽겠대. 우리 손주는 서울대 갔잖아. 과외도 안 했는데도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니까. 처음엔 축하해주고 웃으며 넘겼지만 들을수록 박순례 할머니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고 손주는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박순례 할머니는 늘 자식들이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임만 다녀오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모임에서 돌아온 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뭔가 부족한 부모인 것만 같고 손주들의 미래도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오르고 며칠간 두통에 시달렸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은 많습니다. 70세 정옥자 할머니는 친구들 모임에 갔다가 자식들의 명문대 졸업과 고위직 진출 이야기에 주눅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밥을 먹는데 자꾸만 친구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급기야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너는 대체 뭘 그렇게 해왔니? 친구 아들은 국장도 됐다더라. 나는 너한테 뭘 바라지도 않는데. 말을 쏟아낸 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자식은 상처를 받고 서운해했고 그날 이후 몇 달 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들도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자랑과 비교가 난무하는 모임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점차 사라지고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둘째, 가족 관계가 악화됩니다. 모임에서 듣고 온 자랑과 비교가 집에서도 잔소리와 불만으로 이어져 자식들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셋째,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와 열등감이 지속되면서 불면증, 우울감, 혈압 상승 등 건강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남과 비교해 얻는 것은 열등감과 갈등뿐입니다. 자식의 성공이나 손주의 학벌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함께 밥을 먹고 손주가 장난치는 모습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일상의 행복입니다. 자랑과 비교가 가득한 모임에선 자연스럽게 마음이 병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임은 서로를 격려하고 삶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우리 손주랑 공원 다녀왔는데 얼마나 웃기던지. 이런 이야기를 하며 함께 웃을 수 있는 친구들이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돈만 밝히는 회비 과다 모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의 모임은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큰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회비가 과도하게 높아지거나 경조사비와 선물비 등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모임은 노후 생활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의 이정숙 할머니는 처음엔 월 10,000원이던 회비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겁고 외로움도 해소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점차 고급 식당에서 이루어지면서 식사비와 회비가 3만원,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어느새 명절이면 선물비, 누군가의 생일이면 축하비, 조의금까지 요구받았습니다. 매달 연금의 상당 부분이 모임 비용으로 나갔고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어렵게 자녀에게 생활비를 더 타서 써야 했고 자식 눈치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70세 최명자 할머니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친목 모임이었지만 회비가 자꾸 오르고 기념일이나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거액의 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여행을 가자고 했는데 1인당 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부담스럽다고 말했더니 몇몇 회원이 우리 다 가는데 안 가면 섭섭하다며 눈치를 줬습니다. 결국 최 할머니는 마지못해 돈을 내고 여행에 참여했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여행 후엔 병원비를 아끼며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모임이 즐거움을 넘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임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노년층은 고정적인 연금 수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리하게 올라가는 회비와 끊임없이 요구되는 경조사비, 선물비는 노후 생활자금을 갉아먹고 생활을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결국 약값이나 식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모임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면 즐거움은 사라지고 스트레스만 남습니다. 돈이 없어 모임을 빠지면 소외감을 느끼고 참석하면 경제적 압박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고민이 계속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셋째, 인간관계의 단절입니다. 돈이 중심이 되는 모임은 우정보다는 서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결국 부담을 느낀 사람들은 하나둘 모임에서 멀어지고 남은 사람들도 돈 문제로 불편해져 결국 좋은 관계마저 깨지게 됩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결국 모임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아쉬웠지만 복지관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요가 교실과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습니다. 회비 부담 없이 편하게 웃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임이야말로 진짜 좋은 모임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담되는 모임이라면 솔직하게 어려움을 말해보세요.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면 과감하게 발을 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무료 프로그램이나 소규모 친목 모임처럼 비용 부담 없이도 충분히 좋은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노후의 평안한 삶을 위해 모임 선택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6번째, 지나치게 커져버린 어색한 모임입니다. 72세 박기영 씨는 처음엔 5명이서 시작한 아침 산책 모임이 너무 좋았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만나 동네 공원을 걷고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나눠 마시며 손주 이야기, 건강 이야기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자 모임에 친구의 친구, 또 그 친구의 지인이 하나둘씩 따라오더니 어느새 30명이 넘는 대규모 모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서로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대화도 겉돌았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인사는 하지만 진짜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수일 때는 서로의 건강 상태도 챙기고 집안일 고민도 나누었는데 지금은 그냥 인사하고 돌아가는 모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산책 중에 발목을 삐끗해 주저앉았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박기영 씨는 혼자 벤치에 앉아 통증을 달래며 속상한 마음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모임이 너무 커지면 결국 나는 그 속에서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경험은 박기영 씨만이 아닙니다. 70세 김정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6명이 모여 매달 점심을 함께 했는데 인원이 늘어나고 명단이 25명을 넘어서면서 점점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장소를 정하는 것부터 회비 문제까지 의견이 갈리고 어느 날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끼리 말다툼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김정자 씨는 모임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모임이 지나치게 커지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모임이 커질수록 모든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던 모임이었지만 이제는 얼굴만 아는 사람들이 많아져 대화가 형식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둘째, 의견 조율이 어렵습니다. 인원이 많아질수록 모든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기가 힘들어지고 결국 일부 사람들만 주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에 따라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기고 갈등이 잦아지면서 모임의 분위기가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서로를 돌보는 문화가 약해집니다. 적은 인원일 때는 한 사람이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자연스럽게 챙겨주지만 사람이 많아지면 개인의 상태를 세심하게 살필 여유가 없어집니다. 결국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방치되거나 모임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기영 씨는 작은 모임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동네 이웃 4명과 새롭게 산책 모임을 시작했는데 다시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아프면 바로 알아봐주고 힘들면 집까지 같이 가주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모임은 적정 인원이 유지될 때 더 오래 갑니다. 동네별, 취미별로 소규모로 나누어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모임입니다. 우리 나이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 사람이 아닐까요? 7번째는 정치와 종교를 강요하는 불편한 모임입니다. 74세 김영희 씨는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칭과 걷기를 함께하며 활기찬 분위기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이 그에게 큰 활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 몇몇 회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회 나오시면 건강도 좋아지고 복도 받으세요. 요즘 안 나가시는 분들 일이 잘 안 풀린다던데. 혹시라도 큰일 생기시면 어떡해요? 처음엔 그저 권유로 들렸지만 점점 그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리더라는 사람까지 나서서 참석을 권하고 급기야는 모임이 끝난 저녁 시간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꼭 나오세요. 할머니가 안 나오시니까 요새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해요. 몇 번을 거절했지만 결국에는 집 앞까지 찾아와 기다리고 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김영희 씨는 너무 놀라 문을 열어주지도 못한 채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이후 모임에 가는 것이 무서워졌고 결국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모임 사람들은 간간히 전화를 걸어왔고 김 씨는 그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70세 박정호 씨도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바둑을 배우고 싶어 작은 바둑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모임 같았지만 어느 날부터 정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정 정당과 후보를 강하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계속 자신의 의견에 동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요즘 나라 꼴이 말이 아니야. 저 사람 뽑아야 우리도 살지.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박정호 씨가 조심스럽게 다른 의견을 내비치자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면 여길 왜 나오셨어요? 이 모임에 다들 같은 마음인데 혼자 딴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날 이후 모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둑을 두는 내내 눈치를 봐야 했고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임에 나가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후보를 뽑으라는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한밤중에도 전화가 울려 박 씨는 불면증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모임이 위험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정치와 종교는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를 강요받으면 심리적 압박감이 커지고 모임 자체가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결국 모임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고 사람 만나는 것까지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관계의 경직입니다. 특정 이념이나 종교에 억지로 동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 자연스러운 대화와 친밀감이 사라집니다. 서로 진심을 나누기보다 눈치를 보며 대화를 이어가게 되고 결국 관계가 경직되고 모임이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셋째, 경제적 피해입니다. 종교 모임에서는 헌금이나 기부금, 정치 모임에서는 후원금이나 모금 등 금전적인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소액이라도 점점 부담이 커지고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에 휩쓸려 생활비까지 줄여가며 돈을 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임에서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선을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관심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세요. 계속 강요하면 과감히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후는 평온하고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불편한 모임에 스트레스 받기보다는 진심으로 편안하게 웃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건강한 노후 생활의 지름길입니다. 좋은 모임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잘못된 모임은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을 강요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고 함께 웃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이 우리의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지금 함께하는 모임이 정말 내게 좋은 모임인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혹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리하는 용기를 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기회입니다. 바쁘게 살아오느라 미처 누리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거나 무리해서 어울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속도에 맞춰 진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과 따뜻하게 교류하면 됩니다. 아침 햇살 아래 천천히 걸으며 건강을 이야기하고 따뜻한 차 한 잔 앞에 두고 손주 자랑보다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임, 때론 함께 웃고 때론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진심 어린 위로를 주고받는 모임. 이런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노후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기쁨과 힘이 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이 더 따뜻하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